세상 모든 문제를 쉽게 풀어드리는 이진왕.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주제는 대만 경제의 약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만 하면 저는 딤섬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딤섬을 많이 팔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내용이 있는지 끝까지 한번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 IMF에서 하나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1인당 GDP죠. GDP가 대만이 한국을 올해 앞지를 것으로 예상한다. 약 19년 만의 일이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났는데요. 과연 그것이 좀 가능한 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대만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의 영문명은 타이완, 수도는 타이페이죠. 그리고 면적은 360만 헥타르. 자, 헥타르 저도 오랜만에 한번 찾아봤는데 헥타르는 10,000제곱미터입니다. 자, 더 헷갈리시죠? 다 필요 없고 360만 헥타르는 경상남북도를 합한 그만큼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구는 약 2,400만 명이고 이 인구는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를 합친 금액만큼에 해당한다. 그리고 중국의 상해만큼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역사는 원주민의 역사가 1624년까지 이어지다가 그리고 50년간 이후에 네덜란드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즉 1624년도부터 이후 네덜란드의 통치, 이후 또 200년간 청나라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요. 아마 이게 1683년에서 1895년, 그리고 이후로 또 50년간 일본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후로 대만의 지금의 형태의 모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즉 원주민, 그리고 네덜란드, 청나라, 일본, 대만 이렇게 오는 것 같아요. 자, 대만 화폐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만에도 별도의 달러가 있습니다. 1달러에 약 지금 현재 기준으로 43원 정도 되고요. 제가 한 역사적 환율을 살펴보려고 옛날 걸 쭉 자료를 찾아봤더니 약 한 2015년도에 약 35달러, 1달러에 35원, 1달러에 35원 수준까지 쭉 쳐졌다가 점진적으로 점점점 올라와서 지금의 1달러에 43원 정도가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만의 주력 사업은 그냥 한마디로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 부품 제조업, IT 서비스업 등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마디로 그냥 반도체다. 대만은 반도체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21년도 대만 수출액의 약 37% 그리고 GDP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아마 1900년도 이전에는 대한민국보다 약 한 발짝 정도 앞서 있는 요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10보, 20보 막 이렇게 앞서 있다기보다는 딱 한 발짝 정도 수준인데요. 보시면은 컬러 TV라든지 자동차 이런 것도 저희보다 먼저 대만이 도입이 되었고요.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 시점도 그 대만이 1992년 그리고 한국은 94년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자,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서 대만의 이제 주력 산업인 IT 산업이 조금씩 붕괴를 하게 되죠. 아무래도 IT 중심의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대만에서는 2000년대 초반 IT 버블 붕괴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하면서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저희가 한국이 이제 2003년도에 1인당 GDP가 대만을 드디어 이제 앞서게 되고 있죠. 이랬던 나라들이 대만이 최근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제가 이제 연달아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대만이 지금으로부터 6, 7년, 5, 6년 전만 하더라도 그 귀신이 사는 섬이다 해서 귀도라고 대만의 젊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그렇게 불렀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이 결국에는 귀신들만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났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조 섞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고용률이 굉장히 낮았었고 경제상이 많이 어려웠었는데 최근에 굉장한 약진, 지금부터 설명을 본격적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국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22년도 총 GDP, IMF에서 예측한 22년도 올해의 GDP, 총 GDP입니다. 총 GDP는 한국은 약 1.8조 달러 수준, 즉 이제 1조 8천억 달러 수준이고요. 대만은 8,4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총량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한국의 경제 규모가 더 크다 보니까 한국이 더 큰 것이죠. 총 인구수를 따져봐도 한국이 5,200만 명 수준, 그리고 대만은 2,400만 명 수준으로 저희가 대만의 2.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생산을 인구수로 나눴을 때 그래야지 이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나오겠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한국이 35,000달러 수준이죠. 그리고 대만은 36,000달러, 약 1,000달러가 더 높을 것이다 라고 IMF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1년도 자료와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약 190달러밖에 1인당 그 총소득이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2,000달러가 더 증가한 걸 큰 폭의 증가가 있었다 보니까 올해 드디어
대만이 한국을 앞지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경제 성장률을 살펴보면 코로나 팬데믹 시절인 한국 20년도에 마이너스 0.9%, 그리고 21년도에는 4%, 올해는 2.5%로 IMF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대만은 20년도에 3.4%, 작년에 21년도에는 무려 6.3%의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고, 올해도 약간 3.2% 수준으로 대만은 여전히 3% 이상의 견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보신 것처럼 대만이 어떻게 이렇게 견조한 경제 성장률을 이룰 수 있었는가에 관해서는 저희는 TSMC라는 업체를 이해를 해야 그 스토리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TSMC는 한마디로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 생산만 하는 업체인데요. TSMC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과연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단어 그대로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는 정보를 이제 처리하는 건데 생각하고 동작을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시장 규모를 보시게 되면 메모리가 30, 비메모리가 70%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 반도체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생산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조립과 포장,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될 텐데, 메모리 반도체는 그나마 조금 생산이 쉽기 때문에 이 세 개의 과정이 모두 다 한 개의 회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메모리는 과정이 복잡하고 소품종 다량 생산을 하다 보니, 그래서 설계를 담당하는 회사, 그리고 제조, 패키지, 그러니까 조립인 거죠. 이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비메모리 시장이 월등히 크고, 그 중에서도 제조, 즉 파운드리 시장, 저희는 반도체 위탁 생산, 즉 제조, 이걸 저희는 파운드리 시장이라고 하는데, 파운드리 시장이 훨씬 더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TSMC가 이 파운드리의 가장 세계에서 독보적인,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주도 업체가 저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을 거고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TSMC와 인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각 나라별로 반도체를 대표하는 회사들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하면 삼성전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대만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TSMC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22년도 올해죠.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16%, TSMC는 56%. 물론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이제 1위죠. 자, 회사의 시가총액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387조, 즉 390조 수준이고요. TSMC는 600조 수준입니다. 이미 시총에서부터 1.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이 시총은 이미 3년 전 TSMC가 삼성전자를 앞지른 그런 상황입니다. 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퍼는 주가를 이익으로 나눈 수치인 것이죠. 삼성전자는 12배, TSMC는 22배로 어떻게 보면 높은 가치로 이제 인정을 시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국가 시총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까 보셨지만 큰 전체의 모든 총 경제 규모는 한국이 거의 2.1배, 2배 수준으로 더 높은데, 어쨌든 시총을 비교해 봤더니 국가의 시총 전체를 비교했습니다. 한국은 2,649조, 인 반면에 TSMC는 2,797조, 2,800조, 작년 말 기준으로 그렇게 이미 대만이 한국의 전체 국가 시총도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대만이 결국에는 반도체 산업을 잘 부흥을 해서 일으켰는지, 그에 관해서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 대만의 성공 요인은 그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으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대내적인 환경은 결국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16년도에 대만에서는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마잉주라는 총통에서 차이 잉원, 아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대만 최초의 여성 총통입니다. 차이 잉원이 이제 취임을 하면서 그분은 크게 두 가지를 강조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술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친화적인 정치관을 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분의 말을 인용을 하자면, 기술이 대만 안보를 보장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기술을 중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이렇게 반도체 산업이 부흥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세 감면이라든지 토지도 제공해드리고, 그리고 기술 비용 지원, 이런 등등의 국가에서 압도적이고 강력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런 산업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렇게 내적인 요인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외적인 요인입니다. 대외적인 요인은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비대면 경제로의 전환이 굉장히 이제 빨랐던 거죠. 아무래도 코로나가 되면서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IT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굉장히 많았었겠죠. 그런 수혜를 받던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공교롭게도 2016년도에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을 할 때, 그때 2017년도에 미국에서 누가 취임을 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서 소위 말해서 아다리가 정말 잘 맞은 거죠. 전문 용어입니다. 아다리가 정말 잘 맞았습니다. 트럼프가 2017년도에 취임을 하면서 이제 미중 패권 전쟁을 이제 본인이 쭉 일으키면서 중국을 굉장히 많이 압박을 가했죠. 그 압박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관세.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이제 부과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중국에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거죠. 과거에는 별 무리 없이 미국에 수출을 하다가 수출길이 이제 막혀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대만에서 있는 기업들이 나는 우리나라를 떠나서 큰 나라에 가서 한번 뜻을 펼쳐보겠소라고 해서 중국에 있는 대만에 있는 공장들이 중국으로 많이 갔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중 무역 분쟁을 일으켜버리니까 다시 중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나는 우리별로 다시 돌아가겠소 이러면서 다시 대만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의 경제 규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반사이익을 보게 된 것이죠. 즉 미국의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기업들이 중국에서 대만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을 하게 됐고 대만 정부에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대만이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크게 이제 반도체 산업의 분기를 맞이할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대내외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1인당 GDP가 이제 올해 IMF가 예측을 하기를 한국을 앞설 것이다. 19년 만에 이런 최근 보고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도 정말 코로나를 잘 극복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훌륭하게 극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덜 했던 것이죠. 대만이 조금 더 뭔가 산업에 더 박차를 가고 대내외적인 환경들이 더 좋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사실 한국은 굉장히 저력이 있습니다. 거의 30년 만에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재패를 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굉장히 저력이 있고 앞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정보들을 가져와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지하게